안녕하십니까? 지혜와 통찰의 시간을 함께하는 역사 문화 채널입니다. 인생에는 보이지 않는 흐름이 있다고들 합니다. 때로는 것은 강물처럼 우리를 앞으로 밀어내고, 때로는 고요한 호수처럼 우리를 머물게 하기도 하죠. 고대부터 동아시아의 현자들은 이 보이지 않는 흐름을 읽어내고자 노력해왔습니다. 그것이 바로 한 사람의 생년월일시에 담긴 우주의 기운을 해석하는 사주명리학입니다. 오늘 우리는 한 남성의 사주를 통해 운명의 거대한 물결 속에서 한 개인이 어떤 여정을 걷게 되는지 함께 따라가 보고자 합니다. 이 깊이 있는 지혜의 여정을 저희와 끝까지 함께하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마음을 표현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 하나하나가 저희가 더 깊고 의미 있는 이야기를 만들어가는데 큰 빛과 원동력이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늘 좋은 기운이 함께하기를 기원하며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여기 1969년 6월 2일생 흙의 기운을 품고 태어난 닭띠 남성이 있습니다. 올해로 57세에 접어든 그의 사주팔자를 펼쳐보면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멈춤과 굴곡의 기운입니다. 그의 인생길은 마치 잘 닦인 순탄한 대로라기보다 힘차게 나아가다가도 예기치 못한 장애물에 부딪혀 멈춰서고 다시 털고 일어나 길을 떠나려 하면 또 다른 벽에 가로막히는 굴곡 많은 여정과 같습니다. 그의 내면에는 분명 뛰어난 재능과 기술, 그리고 세상을 꿰뚫어보는 날카로운 지혜가 잠재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 기운은 마치 보이지 않는 감옥에 갇힌 듯 바깥 세상으로 온전히 분출되지 못하고 안에서만 맴도는 형국입니다. 이는 마치 최고의 악기를 가진 연주자가 무대에 오르지 못하는 것과 같아 스스로 깊은 답답함과 박탈감을 느끼게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은 그의 진가를 알아주지 않는 것 같고 마땅히 받아야 할 환호와 대우 대신 오해와 정체된 현실만이 그를 둘러싸고 있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닭띠라는 특성상 그는 매우 영리하고 상황 판단이 빠르지만 때로는 그 자신의 꾀에 스스로가 넘어가는 자가당착의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신중히 정리하고 특히 입을 조심해야 한다는 강력한 경고가 사주에 나타납니다. 그의 말 한마디가 천냥 빚을 갚는 지혜가 될 수도 있지만 자칫 잘못하면 모든 것을 무너뜨리는 비수가 되어 자신에게 돌아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의 운세 흐름을 보면 인생에서 가장 빛날 수 있었던 좋은 시기는 이미 지나갔거나 혹은 아주 먼 훗날에야 찾아올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은 다시 무언가를 힘차게 시작하려 해도 하늘의 때, 즉 해운이 받쳐주지 않아 뜻대로 되기 어려운 시기입니다. 이런 때에 무리하게 일을 추진하면 모든 것이 부서지고 깨지는 파국을 맞거나 가지고 있던 자리마저 위태로워질 수 있습니다. 마치 겨울에 씨앗을 뿌리려는 것처럼 노력에 비해 결실이 맺어지기 힘든 국면인 것입니다. 본래 이 사람의 사주에는 학자의 풍모와 높은 관직에 오를 감투의 기운이 서려 있습니다. 가문의 명예를 높이고 한 시대의 이름을 떨칠 만한 잠재력을 분명히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시대의 흐름이 바뀌고 귀인의 도움을 얻는다면 다시 한번 하늘을 찌를 듯이 비상하여 꺾였던 날개를 활짝 펼칠 기회가 올 것이라고 사주는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시기는 지금이 아닙니다. 특히 57세, 58세, 59세를 거쳐 60대 초반에 이르기까지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 시기를 무사히 넘겨야 비로소 그의 본래 사주대로 명예를 회복하고 안정된 삶을 누릴 수 있는 흐름이 찾아올 것입니다. 지금은 브레이크가 걸린 자동차처럼 잠시 멈춰서서 자신을 돌아보고 다음을 기약해야 하는 공백의 시간입니다. 이러한 운의 흐름 속에서 그가 만약 어떤 조직의 리더가 된다면 어떨까요? 그의 기운은 사람들을 아우르고 포용하여 거대한 융합을 이끌어내기보다는 때로 사람들과의 충돌과 마찰을 일으키기 쉽습니다.
그는 자신만의 뚜렷한 색깔과 신념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이 너무 강하여 다른 색과 조화롭게 섞이지 못하고 오히려 튕겨져 나가는 형국입니다. 이는 그의 그릇이 작아서라기보다 그의 역할이 본래 넓은 바다를 품는 강이 아니라 특정 분야를 깊게 파고드는 날카로운 칼에 가깝기 때문입니다. 그의 사주는 대장이 아닌 대장이 되라고 말합니다. 이는 전면에 나서서 모든 것을 이끌기보다 마쿠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조언자나 전략가로서 더 큰 역량을 발휘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의 삶의 이력을 살펴보면 이러한 사주의 특징이 더욱 명확해집니다. 행정가로 시작하여 법조인을 거쳐 다시 정치의 길로 들어선 그의 여정은 다재다능함을 보여주지만 사주명리학의 관점에서는 한 우물을 깊게 파지 못하는 혼잡의 기운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여러 분야의 경험은 분명 자산이지만 하나의 길에 모든 에너지를 쏟아붓지 못했기에 어느 분야에서도 절대적인 정점에 오르기는 어려운 운명적 한계를 보여줍니다. 마치 여러 그릇에 물을 나누어 담아 어느 한 그릇도 가득 채우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그의 현재는 잠시 반짝이는 빛과 같습니다. 어떤 우연한 계기로 좋은 기회를 잡았을지 모르나 그 빛이 오랫동안 지속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겉으로는 화려하고 모든 것을 갖춘 듯 보이지만 그 내실은 비어있어 빛 좋은 개살구와 같다는 것이 사주가 보여주는 통찰입니다. 실속 없이 겉만 번지르르한 빈 깡통은 소리만 요란할 뿐입니다. 그가 앞으로 걸어갈 길은 순탄치 않을 것입니다. 조직 내에서는 불협화음이 계속될 것이고 함께 길을 가는 동료와도 결국에는 서로 다른 길을 가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한 사람의 인생은 정해진 운명과 그것을 헤쳐나가는 개인의 의지가 만나는 장대한 서사시와 같습니다. 사주는 인생의 지도를 보여줄 뿐 그 길을 어떤 걸음으로 걸어갈지는 온전히 자신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부디 이 남성이 자신에게 주어진 운명의 흐름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멈춤의 시간 속에서 더 깊은 지혜를 얻어 다가올 미래를 현명하게 준비하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는 작은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욱 깊이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평안한 하루 보내십시오.